이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온 상황이고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요즘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부 언론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등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에 최진석 현대위원장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아침에 라디오 출연해서 명태균 씨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명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딱 올리면서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았냐 앵커가 물으니까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났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약간 농담조로 답변을 했는데 약간 특유의 그 썰렁한 농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난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딱 올린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이제 살면서 앞에 두 글자만 딴 별명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손쉽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사진 찍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때 명태균 씨가 최진석 그 교수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 보통 스타일상 당시 최진석 교수가 보고를 했어도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죠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긴 했는데 네. 누가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네. 얘기는 했지만 흘려들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는 왜 이걸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말들이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더하고 싶어서 그랬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선 캠프라든지 단일화라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때문에 단일화가 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사진을 수십 장씩 찍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 한 장 올린다고 해서 본인이 안철수 의원 과 깊은 관계다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대선 캠프에서 만약에 저희도 뭐 스텝으로 일을 해봤지만 어떤 상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 측과 단일화를 논의를 하는 과정들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들을 통해서 이게 협상 1차, 2차 협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무슨 뭐 무관의 재앙인 듯한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은 뭐 민원실에서 한번 만나줬겠죠.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상대 후보에 대한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 있는 보좌 직원도 안 만나요. 예, 그럼 민원실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와 본인이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한 것은 좀 현실적인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명태균 씨가 지난 월요일 오후에도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새벽 4시에 나무를 심는 사진입니다. 보면은 이제 천하람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구덩이를 팔고 지금 매화나무를 심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드러나 있는데 이 시간이 새벽 4시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 7불사 해시태그가 7불사 새벽 4시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왜 나무를 심었을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물어볼 만한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뭔가 스탠스가 조금 꼬이면서 되게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는 명태균 씨가 이거 심자라고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매화나무를 누군가는 준비를 그렇죠. 했을 테니까. 그냥 산에서 다른 산에서 캐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 준비해 와서 심고 만나자고 한 건 어차피 김영선 의원 측 명태균 당시 정책 책사랑이니까 우리가 요런 거를 이른바 딜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요런 거 상징적으로 하자. 이게 주술적 의미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할 때 처음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주지 스님과 명태균 씨랑 같이 심었다라고 했는데 또 어제 모 방송 인터뷰에서는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심었다.
주술적 의미가 크다면 주스님이 허락해줬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MBC 뉴스회전에 출연해서 이 예.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요?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고 더 얘기 나눌까요? 예. 계속 보도가 나올 때 어쨌든 칠불사에서 네. 칠불사라는 절에 네. 거기서 그 이 의원님하고 김영선 전 의원 또 계속 나오는 명태균 씨하고 다 만났고 또 사진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게다가 이 의원님은 지금 텔레그램까지 본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을 봤으면 뭔가 의혹이 있었다고 본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네. 왜 새벽 4시에 갔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네. 그게 한 4시간 거리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저녁 약속하고 한 9시쯤 출발해가지고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네. 한 3시간 있다가 4시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4시에 나무를 심었냐? 4시에 나왔으니까요. 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4시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고 저는 제가 심은 나무가 홍매화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뭐 홍매화에 뭐 주술적 의미가 있니? 뭐 칠불사란 절이 제대로 된 절이 아니니? 거기 조계종 쌍계사 밑에 말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주지스님이 보는 앞에서 네. 거기에 조계종의 땅에다가 제가 주술적 의미로 뭔가 심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조계종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지스님 허락 없이 아무거나 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지나가는 말인데 처음에는 같이 심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허락을 받고 심었다는 취지로 갔거든요. 네. 물론 말하면서 그냥 워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봐서는 그냥 허락이라고 간 건 주지 스님이 저거 심는 거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마침 그날 3월 1일 날 우리가 꼭 홍매를 한 그루씩 심는데 같이 심으시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명태균 씨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을 종종 봤었는데 홍매에 대한 집착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 의도가 아니고 명태균 씨가 이거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하자고 했겠고 아마 천하람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스타일에 별걸 다 시키는군. 그러고 하면서도 좋은 의미니까 혹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하고 심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에게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화성시청에서 칠불살까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298km 4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그 새벽에 그것도 3월이면 땅이 굳어 있었을 텐데 삽으로 펄려면 엄청 힘듭니다. 저 군대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켰다? 또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상식적으로 이준석 의원 말처럼 4시에 나왔으니까 4시에 했다는 말로는 풀리지가 않고 또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를 왜 갔습니까? 그 김영선 의원의 제보를 확인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확인하러 갔는데 그 제보 내용이 완결성이 떨어져서 쉽게 말해서 좀 허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 측이 원하는 딜을 이준석 의원은 거절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결국에는 이제 개혁신당 측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는 길에. 그러니까 아마도 주지스님이 이 천하람이나 이준석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그들이 심었던 나무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좀 신문하고 좀 강요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시간 차 타고 왔던 사람이고 또 다시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한테 이런 육체 노동을 시킨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은 참 냉정하다. 아니 저 시간에 자기는 운동화 신고 있는데 코를 만지고 있고 천하람 의원은 구두를 신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삽질을 하는 거 참 도와줄 만도 한데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다른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 사진을 명태균 씨가 올리면서 삽질하고 있는 까닭은 했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이 삽질하고 있다. 요런 메시지로 중의적인 의미가 그런 메시지로 보인다.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 결과적으로 이 삽질해서 홍매화 나무를 심은 두 사람은 배지를 달지 않았냐.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 달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몇 석을 얻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이거 하면 두 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 뭐 굳이 안 심을 이유는 없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두 분이 그런 쪽이랑 거리가 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굳이 하자는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뭐 그럴 굳이. 때 또 많이 매달리게 되는 분위기도 별로 있으니까. 저는 안 믿어요. 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홍매화 의미를 놓고 지금 이른바 뭐 끌오리라 그래야 되나요? 다시 주목받는 보도가 있어요. 2022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했거든요. 이때 보면 이제 문이 열리고 국민대표 74명이 매화가지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이 매화가지를 두고 이거 복숭아나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귀신 쫓는 복숭아나무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나서서 매화꽃이 맞다. 가장 먼저 피어서 일찍 봄을 알린다는 점에서 매화가지를 흔들면서 걸어갔다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니 복숭아나무인 줄 알았는데 매화가지가 맞다라고 해서 아 그렇고 넘어갔다 했는데 이때 74년 만에 청와대 개방하고 74명이 들고 가고 근데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매화나무를 심었네? 이러면서 뭔가 이거 무슨 의미지? 라는 지금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홍매화에 대한 혹시 주술적 의미가 있나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순천 뭐 영암 이쪽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고 그쪽이 이제 꽃이 더 이쁘다고 네. 그러고 매화 축제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예. 아마. 네. 그런데 따로 없긴 없어요. 당시에도 이제 74이라는 숫자가 뭐 일본의 무슨 주술과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고요. 근데 근거가 없어서 저도 뭐 더 이상 근거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명태균 씨가 여사와 자주 소통해 왔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있는 곳에 홍매화가 뭔가 있었다. 좀 이제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억지로 상상을 해보면 당시 홍매를 들고 간 것도 그럼 혹시 명태균 씨가 추천한 건가? 이 정도의 근거 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치권에 보면 이런 숫자라든지 뭐 어떤 사건과 날짜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미신적인 어떤 썰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대표적인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과 관련된 어떤 것도 있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또 명태균 씨를 좀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가 뭐 패널이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또 이분이 뭐 전문적인 역술인은 아닌데 또 이런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이런 걸 많이 또 해박하시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뭐 여의도하고 창원에 먹구름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024년 MZ와 알파 세대가 더불어 사는데 이런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선정적이어서 저는 음모론을 상당히 경계하는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의혹은 가요. 합리적인 의심은. 홍매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사가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논문도 관련이 돼 있고 무속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원래 그쪽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당시에 이제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이런 것과 그쪽 콘텐츠 사업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명의 얘기인데 최근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정권 초기에 무속을 공부하는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정말 무속이 어느 정도 좀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학자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권력이 무속과 일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은 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그냥 나왔잖아요. 여사가 관련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쪽 인사들과 더 가깝게 지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한 뭐 언론에 나왔던 혹시 대통령실과 연관된 거 아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무속인과 같은 조직에 잠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홍매화 이런 게 사실 자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가 되는 보다 보니 이제 좀 주목도가 높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 개입,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겠죠. 사태의 본질은. 근데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통해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수상한 동거래 정황 여기에 대해서 음성 파일과 회계 내역 공개하면서 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이 명 씨한테 이제 매달 건네기로 약속을 했고 넘어간 실행이 된 이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른바 세비 반띵 정황인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물론 물증은 정확히 안 나왔죠.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물증은 안 나왔지만 의혹이 아니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아주 뚜렷한 정황들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영선 의원이 돈을 빌렸다면
그냥 한 번에 갚지 누가 뭐 일수 찍듯이 한 달에 2번, 3번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그래서 돈을 빌린 거를 갚았다고 보기는 그들의 해명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눈여겨보는 대목이 그겁니다. 정확히 2분의 1, 1원 한 장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그러면 뭐 끝이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건 누가 5야 이렇게 얘기해, 누가 6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동석 씨는 누가 5냐고 물어봤지만 어쨌든 근데 5대5, 6대4 이렇게 했는데 주도권이 6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5대5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의 정책 책사로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이 거의 바지 사장 같은 느낌? 저는 녹취 내용에서도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 책사,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시고 있는 이라도 뭐 아랫사람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본인 의원실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 모셔서 쓸 수는 있죠, 물론. 그렇지만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힘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이 명태균 씨가 정말 뭐 돌을 깨우쳐가지고 알려줬다. 그러면 저는 그건 뭐 명태균 씨의 의혹일 수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건 본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명태균 씨 본인의 힘이 아닌 여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 세금이 명태균 씨에게 매달 꼬박꼬박 세비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미 공처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제 세금 들어간 게 있으면 저는 다시 받고 싶어요. 명태균 씨한테 준 건 아니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많지는 않아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그야말로 상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동반자적인 관계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재산이 거의 100억에 제가 언론 찾아보니까 100억에 가까운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사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한 번에 정산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재산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김영선 의원과 본인이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비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월급이잖아요. 국회의원 월급.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 한 달에 500만 원씩 입금해.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달라는 것은 분명한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 같다. 보통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김영선 의원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의 돈을 빌릴 수도 아무리 김영선 의원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때 본인의 스태프들과 돈을 빌리는 관계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 이게 나중에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가 있어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은 그야말로 아무 선거 캠프에서 위치가 좀 낮은 그야말로 어떤 위법 행위와 거리가 먼 사람을 일부러 임명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후보와 가까운 보좌관들이나 본부장들은 일부러 혹시라도 후보와 가까워서 어떤 비위 행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거리를 두는군요. 네. 왜냐 이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 책임자나 뭐 사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같이 나눠 갖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에 선거 자금을 빌렸다고 하면 선거 그 통장을 통해서 그리고 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비위 행위가 있는 증거로 느껴지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되게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좀 기분이 좋아지셔서 좀 이따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왜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쩔쩔맸을까? 김영선 의원은 또 국회의원을 22대에도 하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천을 받는 키를 명태균 씨가
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지금 여론조사와 뭐 남다른 시간의 판세 분석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또 그 의원실 직원들도 알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를 깍듯하게 모셨지 않겠나. 저희가 보통 의원이 아무리 깍듯하게 모시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저하고 상관이 없으면 보좌관들이 그렇게 깍듯이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부인 중에 백설공주와 마리 앙뚜아네트 이후 기사량이 제일 많아요. 털고 가야 됩니다 이거. 예. 백설공주는 영부인 쪽은 아니지 않나요? 아, 왕자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 왕자랑 결혼하긴 했는데 결혼 전에 스캔들이니까. 아, 왕자가 왕이 됐는지는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영부인 중에는 백설공주, 마리 앙뚜아네트 다음으로 기사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혹이 많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모두 해당 의혹 부인하고 있고 MBC에는 명 씨 때문에 공천받은 게 아니다. 실제로 내 선거에는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명 씨와 김 여사 사이에 문자는 오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둘이 문자를 하는 거는 들은 적이 있다라고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보면 정치자금 2,824만 원이 명태균 연구소에 지출됐다는 단독 보도가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게 어떤 정황이 됐는지는 말 그대로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도 사실 올라가 있는 거고 예. 이게 공수처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이 정황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고 아까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명태균 씨한테 이런 권력, 이런 힘을 준 근거가 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공관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친윤 핵심 의원도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인물은 여사 대통령이잖아요. 특히 여사와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눴다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사람이 없어서 서부지검을 아예 공수처로 바꾸든지 그 정도 아니면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지금 다 맡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있냐면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에게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창원 의창에서는 컷오프다. 그러니까 빨리 김해갑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 지역구로 옮긴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기사를 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상당한 정황이고 저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이 지금 사실 명태균 씨 대화를 보면요. 한 10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고씹어보고 추적을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사화가 돼야 되는 것이 상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특검법이라든가 힘이 실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검찰도요. 저희가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발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법 왜곡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식을 해놓고 인지를 해놓고 이거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이거 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정황이면 저는 뭐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 법 왜곡죄나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을 넘겼는데 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만 놔둬도 알아서 넘어질 텐데 자꾸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 볼 때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만들어요. 이거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어차피 법 왜곡죄라고 무슨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어차피.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 이건 너무하네. 이런 여론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럼 굳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욕을 다 먹고 있는데 당신들만 먹을 순 없어. 내 것도 좀 줘. 저는 그렇게밖에 사실 안 보여요. 왜 굳이 그런 걸 하는지 뭐 임종석 실장 전 실장 얘기도 그렇고 굳이 지금 알아서 넘어질 것 같은데 너만 넘어지게 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또 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건태 의원 제대로 개인적으로는 몰라서 제가 뭐 SNS에서 쪽지라도 보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결시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은 훨씬 가능성 높은 게 특검인데 지금 이런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법 개정안들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을 안 따라가도 될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런데 우리가 특검을 갈 수 있어? 이런 게 왜냐하면 특검을 가려고 해도 여권 내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기존의 탄핵에 대해서 보수가 괴멸적 위기에 처했다는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검찰청법 개정안 뭐죠? 형법 개정안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100%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요. 그거는.